더불어 결혼식, 그리고 주례라는 제목 다뤄봤는데, 민주당과 시민당, 함께 사실상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 결혼식, 퍼포먼스, 홍보 방법까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 선거 이야기 나가기 전에 여론조사 한 대목 오늘 실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중앙일보죠. 중앙일보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보면요.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어느 정당에 지지하겠습니까? 라는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에 찍겠습니다. 41.9%. 미래통합당에 찍겠습니다. 24.8%. 민생당 0.7%. 정의당 3.3%. 지지후보 없음 15.8%. 기타 13.5% 응답률이 나왔는데 요거 한번 좀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이 41.9%, 미래통합당 24.9%, 8%인데 지지후보 없음과 기타가 합쳐보면 지금 28%를 넘어요. 그러기 때문에 무당층이 30% 가까이 된다는 건 지금 이 아직 마음을 못 정한 요 무당층이 어느 정당으로, 지금 보시는 정당 중에 어느 정당으로 후룩 쏟아 들어가면 결과는 바뀔 수 있다는 시사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요거는 이제 필수 고지 항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국회 전문가 장 소장님, 일단은 이 여론조사 결과 보면 민주당이 웃을 것 같아요. 상당히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뭐 정확하냐, 뭐 조작되냐 이런 것보다 저런 흐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역 선거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 여론조사로 판단을 해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하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불리한 면이 있다. 하지만 저 중도층이 지금 대략 한 29%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야권 지지 성향이냐, 여권 지지 성향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번 총선의 지역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중도층이라고도 볼 수 있고 무당층이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아직 마음을 못 정한 분들. 네. 그런데 역대 선거에서 보면 무당층의 영향이 좀 있었습니까? 무당층 영향이 있었죠. 지난 2016년도 20대 총선에서도 처음에는 상당히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지금처럼 지지율이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하지만 무당층이 그때도 대략 20, 30%가 됐었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4월 3일 총선 때 그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완전히 예상을 벗어난 여러 가지 결과물이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것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저 흐름대로 갈 것인지 4월 15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네. 9일인가요? 네.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 여론조사 이제 고지 못하는 날짜도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의 입들이 상당히 좀 독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나서 살리자 하는 얘기를 해요. 멀쩡한 검찰총장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한 공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조국을 살릴 거냐,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거냐, 삼척 동자도 다 잘 알고, 심지어 북한까지 나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를 시작을 했는데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민주당이나 북한이 이렇게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 같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이야기 한번,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박선설 교수님, 북한이나 민주당이랑 비슷하다. 상당히 센 발언 했어요. 본인이 상당히 이제 지존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존? 지존이요? 북한 정도가 나를 욕한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항상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염두에 있는 것 같고요. 북한이나 민주당이나 네. 똑같다. 이제 김종인 또 위원장이 그만한 또 위치와 역할을 했었죠. 근데 지금 선거에서는 조금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당장의 지금 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느냐. 굳이 씨름으로 이야기하자면 좀 삿발을 좀 잘못 잡은 것 같다. 아까 조국 프레임도 한번 걸어보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경제도 이야기하고 하지만 지금 이 선거의 이 파도는 코로나19에 지금 집중되어 있단 말이죠. 저는 여기 흐름을 타야 된다고 봐요. 근데 타자니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다는 말을 할 수는 없고 뒷반에 포인트가 잘 안 보인다 이거죠. 저는 차라리 직구를 던질 게 아니라 저는 변화구를 던지라 이겁니다. 그래 그 정책을 받아들여서 같이 국난 극복을 하자. 그러나 그 다음에
좀 유연한 대처법이 좀 필요한데 왜 좀 김종인 대표께서 저러고 있으실까? 그래서 아마 한교안 대표께서도 이 김종인 위원장을 데리고 모시고 온 어떤 효과를 못 본 거에 대해서 약간 뭐 후회까지는 하겠습니다. 후회까지 안 하겠지만 기대는 좀 못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하나를 추가 드리자면 어쩌면 김종인 위원장은 이 통합 미래당의 지금 당장의 미래통합당의 당장의 선거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 자기 역할 선거 끝나고도 이기든 지든 이 통합당 안에서의 김종인 정치가 좀 되지 않을까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드는 것이 지금 이 선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전부 다 선거 끝나고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벌써 선거의 달인이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현재는 좀 삿바 잘못 잡았어요. 뭐 손을 빼서 다시 잡든지 어떤지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 조국 살릴 거냐 경제 살릴 거냐라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박성희 대변인 이제 열린민주당 등에서 조국을 살리자라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지금 내세웠잖아요. 그걸 좀 변형한 것으로 보여요. 당연하죠.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보면은 여론조사 결과에 굉장히 좀 여당이 고무되어 있는 것 보이죠. 고무대에서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지금 조국 얘기가 아주 서슴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위성정당을 자임하고 있는 열린민주당 여기서도 지금 조국을 살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김종인 지금 대표 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공약도 이미 다 만들어졌죠. 사실은 뭐 공천도 다 끝났죠. 할 수 있는 일은 말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저분이 개인기를 가지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메시지를 간명하게 잘 던지는 것까지는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메시지가 얼마만큼 효력을 발휘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두고 봐야 되는데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 믿지 말라는 얘기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선거가 이루어지는 우리 헌법체제를 87체제라고 얘기합니다. 87년에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 헌법체계인데 87년 이후의 체제 속에서 전국 단위의 선거가 벌어졌을 때 어느 당도 3번까지는 이겼는데 4번 이상 이긴 당은 없었어요. 예를 들면은 2006년 우파가 이겼던 선거,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에서 총선에서 우파가 이깁니다. 반면에 좌파, 그러나 2010년에는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우파가 아주 참패를 해요. 반면에 좌파는 2016년 총선, 그리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또 압승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이번 선거를 좀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이기면은 87체제 이후에 없었던 4연속 좌파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걸 보고 김종인 위원장도 판단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선거할 때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국민은 위대했다. 국민은 절묘하게 견제의 심리를 택했고 국민은 현명한 판단을 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결과를 여론과 관계없이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 주장하는 이유는 그런 역사의 흐름도 있다 하는 것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상당히 재밌네요. 김 대표, 김 위원장에 대한 두 분의 평가가 다소 엇갈리고 있는 상황. 과연 선거 결과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 어쨌든 당일 저녁에 제가 또 개표 방송하지 않습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8시 반 채널A